자, 우리 여러분들 지난 시간에 저기 국외음악까지 봤었고 비음악, 유음악도 봤었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저기 음운 변동에 대해서 한번 다시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영상 보시는 분들 음운 변동에 대해서 끊고 생각해 보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여러분들이 음운 변동에 내가 뭐가 부족한지 그런 것들에 따라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질문을 좀 하고 또 음운 변동 예시가 이런 것들이 어떤 음운 변동이 일어나는가 여러분들이 저기 실생활에서 좀 많이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저기 된소리 대기 하기 전에 된소리 대기를 한 번 더 할 거예요. 어차피 교체, 탈락, 첨가, 승약에 각각 있는 문법, 음운 변동 요소들을 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교체에는 첫 번째로 뭐가 있었냐면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있었죠. 음절의 끝소리 규칙. 근데 우리는 저기 두루 고등학교에 진학하거나 이제 또 세종의 다른 학생들 다른 학교들에서도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는데 우리는 음절의 끝소리 규칙과 평파열음화를 엄밀하게 구분해야 되는 경우가 있다라는 겁니다. 음절의 끝소리 규칙과 평파열음화를 엄밀하게 구분해야 되는 학교가 있다. 음절의 끝소리 규칙은 간단하게만 얘기하면 저번 시간에 짚었으니까 간단하게만 얘기하면 음절 발음에는 몇 가지의 자음만 올 수 있다? 음절 발음에는 7개의 자음만 올 수 있다. 음절 발음에는 7개의 자음. 7개의 자음이 뭐가 있었습니까? 가느다란 물방울 7개가 있었죠. 이걸 무슨 음이라고 한다? 대표음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가느다란 물방울에 7개의 자음이 있다라는 거고요. 자, 그래서 이 대표음으로 바뀌는 거 말고요. 안 바뀌는 애들이 있죠. 그냥 얘네가 들어왔을 때 그냥 이 7개 예를 들어서 국밥 같은 경우는 물론 국밥이라 발음 나지만 국밥 같은 경우는 기역 받침이고 비읍 받침이에요. 기역 받침이고 비읍 받침인데 요 기역 받침도 어차피 여기에 있고 비읍 받침도 여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역이든 비읍이든 어차피 대표음에 들어가니까 여기에서 그럼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적용이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겁니다. 네, 어차피 음절의 끝소리 규칙 바뀔 애들이 이미 여기에 있으니까요. 자, 그래서 평파열음화랑 구분을 잘하는 얘기는 바뀌는 애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상 엄밀히 말씀드리면 평파열음화만이 교체 예시다라는 겁니다. 뭐라고요? 평파열음화만이 교체 예시다. 왜? 평음 예사소리고요. 파열음은 뭐다? 네, 파열음 우리 뭐 있었어요? 비읍, 디귿, 비읍, 디귿, 기역 또는 쌍비읍, 쌍디귿, 쌍기역 또 피읍, 티읕, 키읔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예사소리니까 얘네 셋만 왜? 니은, 니을, 미읍, 이읍, 노란, 양, 말은 바뀌는 게 없다라는 거고요. 기역과 디귿과 비읍 이런 애들이 키읔이나 쌍기역 그다음에 티읕, 시옷, 쌍시옷, 지읒, 치읒 이런 애들은 다 디귿으로 그다음 쌍디귿도 마찬가지고요. 자, 그리고 비읍은 피읍 이런 애들이 바뀌는 애들이지 노란, 양말 같은 경우에는 바뀌는 게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고요. 그래서 교체에는 가장 대표적인 게 음절의 끝소리 규칙과 평파열음화 그냥 하나 보시면 돼요. 하나를 보시면 되고요. 두 번째가 뭐가 있냐면 비음화, 유음화 세트 메뉴로 해볼게요. 네, 비음화 같은 경우에는 기역, 디귿, 비읍이 뒤에 오는 니을이나 미음을 만났을 때 각각 이음, 니은, 미음으로 바뀌는 파열음의 비음화가 있고 또 받침 미음이나 이음이 뒤에 오는 리을을 데리고 왔을 때 뒤에 오는 리을이 비음인 니을로 바뀌는 유음의 비음화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두 개를 묶어서 자음 동화라고도 하죠. 네, 그리고 우리가 똑같이 중요한 것들이 구개음화가 있습니다. 구개음화의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조건이 중요합니다.
조건이 매우 중요해요. 국계음할 경우에. 조건이 어떤 게 있느냐? 받침으로 안 와도 돼요. 자, 디귿 티읕이 자 모음이나 반모음이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를 만났어요. 형식 형태소를 만났을 때 디귿은 지읒으로 바뀌고 티읕의 경우에는 치읓으로 바뀌는 현상을 말합니다. 자, 그래서 얘네가 우리 자음 체계표도 외우고 계시죠? 자음 체계표 상으로 뭐기 때문에 자음 체계표 상으로 경구계음이기 때문에 여기서 경자를 빼고 무슨 하라고 그러나? 구계음 하라고 그런다는 거예요. 경자를 빼고 그냥 구계음화. 왜냐면 우리 국어에 연구계음화라는 건 존재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경자를 빼고 구계음화라고 한다는 거고요. 자, 그리고 우리가 오늘 배울 게 잠깐만. 오늘 배울 거 얘기하기 전에 반모 이 요걸로 시작하는 애들이 그래서 세트 메뉴로 우리가 외워주면 좋다라고 했습니다. 이 플러스 아, 이 플러스 어, 이 플러스 오, 이 플러스 우 해가지고 야, 여, 용, 유 네 가지는 여러분들이 이게 반모음으로 시작하는 이중모음이거든요. 이게 반모음으로 시작하는 이중모음이니까 요거는 좀 잘 외우고 계셔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진짜 좀 잘 외워주셔야 돼요. 그래서 5개 요렇게 되는 묶음을 5개 세트로 외우면 됩니다. 5개가 하나의 세트를 이루고 있다. 뭐요? 이, 야, 여, 요, 유의 세트 메뉴로 보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디귿이나 티읕 뒤에 이, 야, 여, 요, 요로 시작하는 실질적 의미를 가지지 않은 형식 형태소일 실질적 의미를 가지지 않은 형식 형태소일 때 우리는 구계음할 조건을 만족한다라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 갈 거는 된소리 대기예요. 된소리 대기 뭐 저번에 했었어도 얘가 요즘 트렌디하게 꽤나 중요해가지고요. 1학년의 경우, 고등학교 1학년 말입니다. 고등학교 1학년의 경우에는 한글 맞춤법이 지금 이제 2학기 범위거든요. 이 한글 맞춤법의 경우에 저기 된소리 대기 조건이 만족하는 경우는 표준 발음법에 들어가 있고요. 된소리 대기 조건에 만족하지 않는 경우에는 한글 맞춤법에 들어가 있어요. 네, 그래서 된소리 대기를 조건을 다 알아야 그 조건에 들어가지 않는 애들이 한글 맞춤법에 해당 조건에 들어간다라고 우리가 좀 예시를 뭐 한 10개, 15개 외울 수가 없잖아요. 10개, 15개 어떻게 외울 건데? 10개, 15개 못 외워요. 예시 5개도 못 외워요, 님들. 5개도 못 외워요. 그래서 된소리 대기 조건을 여러분들이 꼭 암기해 둘 필요가 생겼다는 겁니다. 사실 한 5년 전, 7년 전 뭐 이쯤만 하더라도 우리가 굳이 된소리 대기 조건을 외울 필요까지는 없었어요. 근데 예시만 몇 개 알면 됐거든요. 자주 나오는 예시를 돌려막아서. 네, 요즘의 경우에는 그렇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된소리 대기 일단 동그라미 치시고 우리 요문교체 5번에 된소리 대기에 동그라미를 좀 치시고요. 자, 저번에 한 거 알고 있어요. 자, 안울림 예사소리, 기역, 디귿, 비읍, 시옷, 지읒이 앞에 오는 특정 어문의 영향을 받아 각각 된소리, 쌍기역, 쌍디귿, 쌍비읍, 쌍시옷, 쌍지읒으로 발음되는 현상이다. 경음화라고도 한다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요. 자, 1, 2, 3, 4의 조건만 한번 복습 겸 짚어보고 뒤로 넘어갈 거예요. 오늘은 문제를 좀 같이 풀어볼 생각입니다. 자, 음절의 끝소리, 음절 끝소리 구, 굿, 방 뒤에 결합하는 구, 두, 거, 서, 조. 자, 구두방에 가면 역 앞에 있다 그랬죠? 역 앞에나 뭐 길거리에나 이런 구두방이 있다 그랬어요. 저기 구두수선 이래가지고 뭐 BBS 구두수선송 하면서
저희 한 평짜리 있다 그랬습니다. 네, 같은 예시죠. 진단 시간이랑. 신발을 벗어서 줘야지 신발 안 벗어드리면 구두방 아저씨가 굉장히 화를 내신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구두 벗어줘, 구두방에 가면 구두 벗어줘, 구두를 안 벗어드리면 된 소리가 나온다. 네, 이렇게 보실 수 있겠고요. 자, 이번에 어간 끝소리. 어간 끝소리 미음 뒤에 결합하는 어미인 기억 디귿 시옷 지읒이 올 때 또는 니은 지읒이나 리을 미음 얘네도 똑같고요. 참 추가합시다. 여기에 리을 비읍이랑 리을 티귿. 그래서 나만 구두 사줘. 근데 구두로 만약에 기분이 안 풀릴 정도로 싸웠다. 님들이 저희 막 남자친구들, 여자친구들 이래 가지고 분이 안 풀릴 정도로 싸웠다라고 하면 뭐가 필요하다? 러브레터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암기법 드리는 이유는 뭐 하라고? 외우라고 드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니은 미음 뒤에 기역 디귿 시옷 지읒이 오면 이 기역 디귿 시옷 지읒이 각각 쌍기역, 쌍디귿, 쌍시옷, 쌍지읒으로 발음 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어미가 아닌 경우에도 이렇게 좀 예외적으로 된 소리가 되는 뭐 줄넘기 같은 경우가 있는데 그거는 나중에 우리 좀 얘기해 보도록 하고요. 자, 세 번째는 관형사형 어미. 관형사형 어미는 뭐를 만들어주는 겁니다? 관형사를 만들어준다고 하면 안 돼. 관형사형 어미는 관형사를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 문장 성분으로서의 관형어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문장론 같은 경우에는 보통 대부분의 학교에 중학교 3학년 시험 범위죠. 관형사형 어미는 관형사를 만드는 거다. 관형어를 만드는 거다. 관형어를 만드는 거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관형사형 어미 을이나 리을이 왔을 때 얘기입니다. 을이나 리을 이렇게 써요. 을을 넣으면 을이 되고요. 을을 빼면 리을이 되고요. 여기에다가 뭐가 붙어 나왔을 때 구두 벗어줘가 붙어 나왔을 때 관형사형 을이나 리을에다 구두 벗어줘가 붙어 나왔을 때 뒤에 오는 애들이 쌍기역, 쌍기긋, 쌍기역, 쌍시옷, 쌍지읒으로 소리가 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얘네가 무엇이냐? 어떤 경우가 있냐? 예시를 좀 보도록 합시다. 먹을 것, 할 것, 할 수 없다. 발음이 어떻게 나는지. 자, 먹을 것, 할 여기가 뒤에가 의존명사들이에요. 근데 기역이랑 시옷이죠. 그러면 얘네는 발음이 어떻게 나요? 먹을 것 이렇게 나요. 얘는요 할 것 이렇게 나요. 할 수 없다 같은 경우에는 할 수 없다 이렇게 나죠. 그지? 네, 그래서 이거 예사소리로 발음하는 게 더 이상한 얘기예요. 된소리로 발음이 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잘 보셔야 되고요. 자,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한자어의 경우에는 원래 그럼 뭔데요? 원래는 발음이 고정되어 있어요. 원래는 각 글자별로 발음이 고정되어 있죠. 원래는 각 글자별로 발음이 고정되어 있어요. 한자는 저기 하늘, 천, 따지처럼 천지 이런 것처럼 발음이 당연하게도 고정되어 있는데 한자어에 무슨 받침이 올 때, 리을 받침이 올 때를 우리가 따로 빼서 본다라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 리을이 왔을 때는 혀가 좀 텅잉이 되거든요. 그 리코더 연주법 중에 텅잉이라고 있는데 르르르르르르르 하다 보면은 혀가 입천장이랑 저기 잇몸 근처 부분에 좀 쳐요. 텅잉 르르르르르 이렇게. 이 텅잉이 되는 순간에 뒷소리가 우리 해보면 더 어려워요. 할 것보다는 할 것 이렇게 발음하는 게 훨씬 쉬운 이유가 혀가 이미 텅잉으로 움직여졌기 때문에 뒤에 소리가 세지기 때문이
거센 소리까지 가지 않고요. 좀 세지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한자어 리을 받침 뒤에 디귿, 시옷, 지읒 얘네가 왔을 때 디귿, 시옷, 지읒이 얘네가 왔을 때 쌍디귿으로, 쌍시옷으로, 쌍지읒으로 발음한다는 겁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발음하고 계셔요? 이거 갈등입니까? 갈등입니까? 이거 갈등으로 발음하면은 매우 이상한 사람이 될 수 있겠죠. 절호의 찬스. 매우 이상한 사람이 될 수 있어. 갈등이 아니라 갈등으로 발음나죠. 갈등으로 발음나요. 한자어인데 리을 받침 뒤에 디귿이 와가지고 갈등으로 발음이 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 또는 뭐 이 리을 비읍 리을 티읕을 따로 떼가지고 5가지의 된소리 되기 조건은 여러분들이 필수적으로 좀 암기를 해야 되는 학번이시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 잘 외워두도록 하시고요. 자, 넘어가 봅시다. 뭐 탈락청구 추가는 또 할 기회가 있겠죠. 자, 그래서 저기 이 문제를 풀어볼 건데 뭐를 해볼 거냐면요. 저기 172라고 써진 데가 있어요. 제가 지금 페이지 없는 여러분한테 드린 책이랑 조금 다른 걸 들고 와버려가지고 페이지가 없기는 한데 저기 172쪽이라고 써져 있는 부분에 보면요. 3번 문제가 있어요. 이거 되게 모의고사에서 가끔 들어온 문제긴 한데 저기 유음화랑 비음화를 좀 해볼 건데요. 이제 3번 문제 여러분들 좀 같이 풀어보도록 할게요. 보기에 활동 1과 활동 2를 연결하여 활동 자료의 단어를 탐구하는 경우로 적절한 것을 했습니다. 보기에 활동 1과 활동 2를 연결하여 둘 다 말하는 거죠. 뭐. 활동 자료의 단어를 탐구하는 경우 활동 자료는 단어를 탐구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을 했습니다. 자, 활동 자료의 단어들이 어떤 애들이 있는지 좀 적어보도록 할게요. 국민, 글문, 명랑, 핫도그 맛있겠네요. 신랑, 그다음에 장면. 요 단어들이 있습니다. 5개의 단어들이 있죠. 발음 적어볼까요? 발음도 적혀있죠. 국민, 글룬, 명랑, 신랑, 잠명 이렇게 적혀있죠. 자, 활동을 볼게요. 음운변동이 있는 음운은 1, 없는 음운은 0으로 표시하면 돼요. 아하, 활동 1이 이진수를 만들고 있네. 음운변동이 있으면 1, 음운변동이 없으면 0이 됩니다. 자, 그래서 국물은 001, 000이랍니다. 왜 그럴까요? 뜯어봅시다. 국물 제가 이니셜 스티커처럼 한번 떼보자 그랬죠. 항상 기역, 우, 기역, 미음, 우, 리을이 표기대로 뜯은 거예요. 이거 발음이 어떻게 돼요? 써져 있으니까 우리 그대로 먹읍시다. 국물이 되죠. 국물이 돼요. 기역, 우, 이음, 미음, 우, 리을. 그러고 연결을 지어보라는 거예요. 그러고 연결 지어봐라라는 얘기인데, 자, 기역 안 바뀌었죠? 0. 기역 우 안 바뀌었죠? 0. 기역이랑 이음은 바뀌었으니까 1. 미음 안 바뀌어서 0. 우 안 바뀌어서 0. 리을 안 바뀌어서 0. 그래서 001, 000이다. 다른 것도 해봅시다. 네, 활동 2 확인하고요. 자, 활동 자료의 단어를 발음할 때 순행동화가 일어나는지 역행동화가 일어나는지 알아보죠. 활동 2의 경우에 순행동화가 일어나는지 역행동화가 일어나는지. 순행동화 뭐예요? 순행동화 뭐예요? 자, 순행동화는 앞 의문의 영향으로
뒤의문이 동화되는 현상을 말하죠. 동화는 같거나 비슷해지는 현상이고요. 순행동화는 앞 의문의 영향으로 뒤 의문이 동화되는 현상이 뭐다? 순행동화다라는 거예요. 역행동화는요 리버스예요. 뒤 의문의 영향으로 앞 의문이 동화되는 현상을 말합니다. 자, 그래서 순행동화랑 역행동화도 구분해달라는 겁니다. 일단 그러면 우리는 저거 숫자를 알아채보면 되겠군요. 뭐 순행동화, 역행동화는 일단 좀 지워줬고요. 칠판 공간이 모자라. 자, 국물은 001, 000 하나씩 봅시다. 글은 네, 저거 되면 기억, 이을, 이응, 우, 이응 바로 뭐다? 글룬이다. 기억, 리을, 리을, 우, 이응 그럼 0, 0, 0, 1, 0, 0이 그래서 글룬에 보면 0, 0, 0, 1, 0, 0이고요. 그럼 무슨 동화냐? 자, 앞에 것 때문에 뒤에 게 바뀌었죠. 앞에 것 때문에 뒤에 게 바뀌었죠. 그래서 순행동화다라고 하셔도 되고요. 이렇게 0, 0, 0, 1, 0, 0 또는 0, 0, 1, 0, 0, 0 이렇게 돼 있다고 한 군데만 1이 있는 경우에 0일이면 순행동화고 1, 0이면 역행동화예요. 그럼 국물은 역행동화죠. 왜? 얘가 바뀌었으니까 뒤에 것 때문에 얘가 바뀌었으니까 여기에 1병이에요. 바뀌는 부분에서 이렇게 끊었을 때 0일인지 1병인지 보라는 거예요. 이렇게 끊었을 때 이렇게 끊었을 때 이렇게 끊었을 때 이 사이가 0일인지 1병인지 보라는 거예요. 여기서 보는 게 아니고 여기서 보는 게 아니고 사이 끊었을 때 0일이면 순행동화 1병이면 역행동화라는 거예요. 그래서 국물은요 1병이죠. 이 사이에서 1병이니까 역행동화. 자, 명랑부 명랑이라고 하면 안 되지. 자, 이응 여예요. 이응 있어야 되죠. 리을 이응. 네. 미음의 비음만 있습니다. 그래서 명랑이 돼. 미음 여 이응 리을 이응 0 0 0 1 0 0 즉 0, 0, 0, 1, 0, 0, 0 무슨 동화다? 똑같이 하면 되지. 리을이 바뀌었다. 이응 때문에 리을이 바뀌었다. 그러니까 앞에 것 때문에 이렇게 바뀌었으니까 순행입니다. 그래서 명랑 같은 경우에 0, 0, 0, 1, 0, 0이고 순행동화예요. 자, 또 간이 모자라네요. 신랑 봅시다. 신랑. 시오, 이, 리을, 이응. 발음은 요마되지 뭐. 그래서 시오, 이, 리을, 이응. 그래서 0, 0, 1, 0, 0, 0. 그러면 역행이겠죠. 요 사이에서 이렇게 끊으면 역행이겠죠. 그래서 신랑은 0, 0, 1, 0, 0, 0 역행동화. 잠념도 지읒, 비읒, 리읒, 여, 이읒. 잠념으로 간다고요. 지읒, 미읒, 리읒, 여, 이읒. 네, 그래서 0, 0 여기서 1이고 0, 0, 0, 0, 0, 1, 0, 0, 0 끊을까? 그거 무슨 동화예요? 역행동화. 파열음의 비용의 식 역행동화입니다. 네, 그래서 3번 문제는 시간만 잡는 문제지 이렇게 풀어나가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뒤에 일단 개념을 좀 더 가도록 합시다. 자, 176이라고 써져 있는 책 기본 페이지 176에 써져 있는 모음 동화를 좀 보도록 할게요. 저번 시간에 비음화, 유음화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자음 동화라고 얘기했었고 9개월화도 자음 동화에 들어가고요. 뭐 순행 동화, 역행 동화 이런 구분을 했었는데 자음 동화를 배웠으면
무슨 동화도 배워야 된다. 모음 동화도 배워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모음 동화 봅시다. 모음 동화. 자, 모음 동화에 동그라미 치시고요. 일정한 모음이 주변의 일정한 음운의 영향을 받아서 바뀌며 서로 닮게 되는 음운 변화를 말합니다. 자, 일정한 모음이 주변의 영향을 받아서 서로 닮게 되는 음운 변화. 이게 뭐다? 모음 동화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 소리나는 모음의 위치가 달라지는 무슨 변화다? 조음 위치 변화라는 얘기입니다. 소리나는 모음의 위치가 달라지는 조음 위치 변화가 모음 동화다라는 거 밑줄 쫙 쳐두시고요. 그래서 모음 동화는 뭐 별로 볼 건 없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써져 있죠. 국어의 모음 동화 현상은 자음 동화 현상에 비해서 간단한 편이다라는 거고요. 자, 그래서 대표적인 모음 동화 현상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모음 역행 동화가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중세국어 가면 조금 빡세게 배우게 될 것인 모음 조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 두 개는요, 뭐 당장 뭐 이거 모르면 다 틀리는 문제 그런 건 아닌데요. 이모음 역행 동화를 학교에서 안 가르치는 데도 꽤 많지만 꾸역꾸역 열심히 가르치는 부분도 꽤 많고요. 그리고 저기 모음 조화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1학년 2학기에 가시면 거의 뭐 100%의 확률로 중세 국어를 배우시게 될 텐데요. 네, 그때 가면 꽤나 여러분들을 괴롭힐 친구입니다. 한 번만 잘 알아두면 돼요. 자, 이모음 역행동화부터 보도록 합시다. 이모음 역행동화의 네모치고요. 전설모음화의 밑줄을 좀 쳐줄게요. 전설모음화 또는 옛날 교과서 한 저기 20년도 더 된 이전의 교과서들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뭐 음라우트 현상이라고 부르는 뭐 교과서보다는 이제 학교 선생님들이 언어학 쪽으로 전공하시거나 그런 선생님들이 저기 음라우트 현상 같은 경우에는 비단 한국어만 일어나는 얘기는 아니고요. 또 다른 언어에서도 많이 일어나는 거라서 공통어를 쓰자 이러면서 뭐 음라우트 현상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어찌됐든 전설 모음화라고 한다면 그 전설 모음이 뭐냐, 우리 절대로 까먹어서는 안 되는 요거를 다시 한번 좀 떠올려보도록 합시다. 요거를 자, 모음체계표 같은 경우에는 자, 혀의 앞뒤 그리고 입술 모양 그리고 혀의 높이 또는 높낮이에 따라서 이렇게 나뉘죠. 혀의 앞뒤에 따라서 앞전 혀설 써서 전설 모음인 거고요. 뒤후 혀설 써서 후설 모음인 겁니다. 전설 모음과 후설 모음이 이렇게 나뉘어지고요. 입술 모양의 경우에는 평평한 입술은 평순 모음, 둥근 입술은 원순 모음. 평평한 입술 다시 평순 모음, 둥근 입술 원순 모음 이렇게 나뉘고요. 자, 혀의 높이의 경우에는 아파트 저층이 밑에서부터죠. 저모음, 중모음, 고모음이 있다. 자, 그래서 여기 어떻게 채울 거냐? 그쵸? 키위 줘야지. 키위를 주, 개, 소, 가 이렇게 우리 자음체계표 까먹으면 안 된다고요. 그러면 전설 모음화라는 거는 대합자 된다는 거는 무엇이 전설 모음이 된다는 걸까요? 후설 모음이 전설 모음이 된다는 거겠죠. 후설 모음인 애들이 전설 모음이 되는 게 뭐다? 전설 모음화다라는 겁니다.
자, 이 모음 역행동화는 찾아보도록 할게요. 이 모음 역행동화는 후설 모음 아, 어, 오, 우가 뒤에 오는 전설 모음 이의 영향을 받아. 아, 그러면 뒤에 뭐가 올 때, 이가 올 때 전설 모음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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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로 바뀌는 현상이다. 자,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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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렇게 바뀌는 현상이 뭐다? 그렇죠. 이 모음 역행동화다라는 얘기입니다. 예시로 볼게요. 밑에 예시가 있는데 우리 되게 간단한 예시가 있어. 아기, 그다음에 아비, 어미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우리 저 아기 봐, 저기 아기 지나간다라고 얘기하기도 하지만요. 저 애기 봐, 애기 지나간다라고 하기도 하죠. 여기에 아 모음이 뒤에 오는 이 모음의 영향을 받아서 전설 모음이 애가 된다는 겁니다. 자, 아 모음이 애가 되는 거, 전설 모음아, 이 모음이 역행동화예요. 왜? 이 모음이 뒤에 있는데 심지어 자음도 뛰어넘어서 앞에 있는 모음을 바꿔주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 모음 역행동화라고 해요. 아 뒤에 아가 뒤에 오는 이를 만나서 이 모음 때문에 자음 하나 뛰어 넘어가지고 얘가 애비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어비의 경우에도 어 모음이 뒤에 오는 이를 만나서 자, 이 모음 때문에 자음 하나 뛰어넘고 어가 전설 모음이 돼서 이렇게들 많이 얘기하시죠. 뭐 할머님들 같은 경우에 특히 이런 발음을 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이거 표준 발음일까라고 물으면 우리 어디에 밑줄 치냐면요. 저기 보면 뭐 이 모음 역행동화는 아오오가 하면서 저기 표가 있죠. 후설 모음과 전설 모음에 대한 표가 있는데요. 거기 밑에 보면 두 가지가 있어요. 일단 두 번째 거 전설 모음화는 필수적 현상이 아니라 수의적 현상 밑줄 칠게요. 필수적 현상이 아니라 수의적 현상이라는 거. 필수적이랑 수의적이 좀 여러분들한테 생소한 언어일 수 있는데요. 필수적은 반드시 그렇게 되는 거죠. 비음화 같은 경우에는 비음화 조건이 맞춰지면 그대로 비음화가 일어나거든요. 국외음화 같은 경우에도 국외음화 조건이 맞춰지면 그대로 국외음화가 일어나요. 뭐 물론 한 형태소 내 이런 거는 국외음화 조건이 아니니까 애초에 안 일어나는 거고요. 근데 수의적이란 게 뭐냐면 할지의 여부를 할지 말지를 선택 가능한 거지. 할지 말지를 선택 가능한 거예요. 그게 무슨 소리냐? 아비로 발음하는 게 원래 맞고요. 애비로 발음하는 걸 선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기로 발음하는 게 원래 맞고 애기로 발음하는 걸 우리가 선택해서 굳이 땡겨서 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국어 발음에서 수의적이라고 하면 표준 발음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국어에서 음운 변동에서 수의적인 음운 변동이라면 표준 발음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지금까지 열심히 필기하고 있었는데 이 모음 역행동화는 뭐다? 일부를 제외하고는 표준 발음으로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일부를 제외하고는 표준 발음으로 애초에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밑에 보면 일부 단어를 제외하고는 표준 발음으로 인정하지 않은 데 있죠. 별표 줄게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는 학교가 있고 굳이 내는 학교가 있고 내지 않는 학교가 있다는 겁니다. 선생님 그럼 모의고사에 나옵니까? 라는 질문을 하시면 모의고사에는 보기 달고 이런 현상이 수의적이다 라고 쓰고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그거까지는 우리가 말릴 수가 없는 얘기예요. 왜냐면 학교 문법서에 살아있는 개념이니까요. 밑에 보면 개념 당기는 예시가 있죠. 개념 당기는 예시의
그래서 위에 있는 남비가 냄비가 된 거, 장이가 쟁이가 된 것도 이모몇 행동화 예시인데, 근데 남비가 표준어예요? 냄비가 표준어예요? 냄비가 표준어죠. 그치? 남비에서 냄비 된 거. 장이는 우리 이제 장인의 뜻으로 쓰고요. 그 특성을 가진 사람은 잼이라고 했죠. 근데 이것도 이모명행 동화예요. 그래서 얘가 표준어고 얘가 표준어인 경우 이모명행 동화가 표준어가 된 일부의 사례라는 거예요. 나머지는요. 그러면 밑에 손잡이가 손제비가 되는 거, 고기가 괴기가 되는 것은 표준 발음으로 이리 인정하지 않죠. KBS 아나운서가 저기 뉴스 나와가지고 오늘 괴기 값이 올랐습니다 이러면은 바로 저기 6시 내 고향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손제비, 괴기 뭐 이런 것들은 다 어디에서 쓴다? 방언에서 쓴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밑에 보면 이모몇행동하는 단어를 표준어로 인정하는 경우가 있음 돼 있는데 한번 읽어볼게요. 냄비, 원래 남비였겠죠. 멋쟁이, 원래 멋장이, 풋나기가 풋내기가 되고요. 골목장이가 골목쟁이, 서울나기가 서울내기. 마찬가지로 서울나기가 있으면 시골나기도 있겠죠. 그래서 시골나기가 시골내기. 네, 요즘은 잘 안 쓰지만 신출내기, 뭐 새내기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초보자 생각하시면 되고요. 소금장이가 아니고 우리 저기 물이 걸어다니는 이거 있잖아. 또 소금쟁이, 담쟁이, 담장이가 담쟁이 해가지고 담쟁이 덩굴. 담쟁이 덩굴이 표준어입니까? 담쟁이 넝쿨이 표준어입니까? 둘 다 표준어입니다. 네,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모몇행동안은 이렇게 통으로 표준어로 인정해 주는 게 얼마 안 되거든요. 사실 이건 문법에서 얼마 안 되는 거예요. 나머지가 다 비표준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같은 경우에는 학교에서 뭐 내는 학교가 있고 안 내는 학교가 있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는 겁니다. 밑에 모음조화의 별표 2개 줄게요. 예. 지금 당장 써먹는 그런 개념이라기보다는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1학년 2학기 중세 국어를 할 때에 모음 조화를 잘 납득을 해 두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모음 조화에 그래서 미래를 위해 별표 2개를 주자라는 얘기. 자, 모음 조화. 그럼 양성이 있고 음성이 있어야겠네요. 모음 조화의 첫 번째 양성 모음은 양성 모음끼리, 음성 모음은 음성 모음끼리 어울리는 현상이라고 해. 양성 모음은 양성 모음끼리. 음성 모음은 음성 모음끼리. 어울리는 현상. 저는 양성 모음과 음성 모음이 뭔지에 대한 얘기를 좀 해야겠네요. 양성 모음이 뭔지, 음성 모음이 뭔지. 자, 우리 뭐 음양의 조화 이런 말들 하잖아요. 음양의 조화. 그럼 꼭 우리가 음과 양 어디서 많이 들어봤니? 아시겠죠? 수학에서 많이 들어왔잖아. 물론 제가 수학을 많이 나왔었지만 양음도 모르고 그 얘기 있겠냐고요. 대학 잘 갈게. 좀 잘 보죠. 그래서 양성모음은 우리 플러스의 속성을 가진다. 음성모음은 마이너스의 속성을 가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우리 잠깐만 좀 TMI 좀 과하게 가는 걸 수도 있지만 중세 국어의 모음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미리 좀 해볼게요. 아, 욕심낸다. 자, 중세 국어의 모음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배울 거 미리 좀 해봐도 좀 산이지 않죠. 자, 중세국어의 모음 같은 경우에는 우리 기본 글자만 좀 생각해 보면 기본 글자가 점이 안 그려지다. 이거랑 이거랑 이거가 있었어요. 얘를 뭐라고 읽냐면 아레아라고 읽어요. 혹시 여러분들 저 워드 프로세서 뭐 이런 거 할 때 이거 많이 쓰잖아요. 우리 워드 프로세서 중에 이거를 한글이라고 그냥 읽으면 되는데 가끔 이제 아레아 한글이라고 명칭을 붙이는 경우가 있어요. 왜? 얘 이름이 뭐니까? 아레아니까. 그래서 얘가 아레아고요. 얘 그대로 으고요. 얘는 이예요.
얘네가 기본자인데요. 얘는요 우리 옛날에 저기 보면 이런 한자 성어가 있어요. 저기 지동설이 대세가 된 지금은 지구가 둥글다가 대세가 아니고 완벽한 사실이죠. 네, 평평하진 않아요. 그래서 이 천원지방의 뜻이 뭐냐면요, 하늘은 둥글고 땅은 모나다. 그래서 하늘은 둥글고가 우리가 좀 주목할 점. 하늘은 둥글고. 그래서 우리 그러면 하늘의 모양을 본따서 예를 했어요. 하늘, 천, 땅의 모양을 본따서 예를 했어요. 땅지. 다음에 사람의 모양을 본따서 이렇게 했어요. 자, 읽어볼까요? 하늘, 천, 땅지, 사람이. 아, 그쵸. 어디서 많이 봤죠? 천지. 혹시 갤럭시 쓰시는 분들은 이 천지인 키패드에 대해 잘 알 겁니다. 제가 아이폰을 쓴 지 오래돼가지고 아마 요 배열이었던 걸로 기억을 해요. 여기 진짜 기억이 안 나는데 여기가 지읒이었나? 여기가 지읒이었던 것 같은데 여기가 지읒이었고 몰라요. 어쨌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왜? 얘는 똑같잖아. 네, 그래서 이 이름이 천지인 키보드. 얘가 천, 얘가지, 얘가 이지만 천지인 키보드존은 천지인 키패드예요. 그래서 하늘은 둥글다. 근데 하늘이 둥근 거 맨날 모음 이렇게 쓰고 다닐 거냐고. 동그라미 이러고 다닐 거냐고요. 김대민이 저 문자를 만드는데 그래서 점으로 대체. 동그라미 줄여서 점으로 대체 됐다는 거고요. 지 땅이죠. 평평해. 인 사람 서 있어. 직립보행. 그래서 얘네가 기본자인데요. 자, 그러면 우리 양과 음에서 양성과 음성에 대한 얘기 좀 해봅시다. 아유, 지저분해. 자, 양성은요, 여러분들 하늘과 땅 중에 양성의 속성을 가진 애가 어디일까요? 하늘이겠죠. 하늘과 땅 중에 음성의 속성을 가진 애가 여기겠죠. 음성이겠죠. 땅이겠죠. 하늘과 땅 이렇게 되고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위랑 아래는 그리고 왼쪽과 오른쪽. 자, 위랑 아래랑 왼쪽과 오른쪽 중에 어떤 계양일까? 조선시대 여기 선비님이 대보장 유교적으로 생각했을 때 왼손으로 밥 먹으면 혼나던 시절이 있었다. 그래서 오른쪽이 양이고 왼쪽이 음이고요. 위랑 아래는 하늘이 위에 있고 땅이 아래에 있으니까 얘가 양이고 얘가 음이겠죠. 이 얘기를 갑자기 왜 하느냐? 하늘이니까 아래아가 여기고요. 아래아가 양성, 땅인 의가 음성이에요. 그리고 위가 양성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위로 붙는 요가 아닙니다. 위에 점이 붙는 오가 양성, 아래로 점이 붙는 우가 음성. 그리고 오른쪽이 양성, 왼쪽이 음성. 이게 중세 국어에서 열심히 지켜지던 뭐다? 모음조화다 라는 거예요. 네. 그럼 선생님 이가 없는데요. 얘는 왼쪽이야? 오른쪽이야? 둘 다 아니지. 위쪽이니 아래쪽이니? 둘 다 아니죠. 그래서 얘를 중성모음으로 따로 뺐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현대국어랑 다른 점이 뭐냐? 얘 없어졌죠. 오아는 양성모음, 우어는 음성모음이다. 그래서 양성모음은 양성모음끼리, 음성모음은 음성모음끼리 쓰는 게보다 모음조화다라는 겁니다. 빈칸 채울게요. 양성모음은 양성모음끼리, 음성모음은 음성모음끼리 어린이 현상이 모음조화다. 자, 그래서 두 번째 조화 현상을 보이는 얘들은 처음부터 짝지어 만난 것일 뿐 기본형이 동화된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라는 거고요. 중세국어 가면 다른 얘기가 있긴 하지만, 자, 그래서 맨 밑에 것만 우리 믿으시면 됩니다. 현대국어에서 모음 조화를 보이는 얘들은 대개 용언의 어간과 어미를 결합할 때, 예를 들어서 용언의 어간과 어미, 이게 뭐냐면
먹다, 잡다 이 경우에 쪼개가지고 결합할 때 잡에다가 결합할 때 자, 먹다의 경우에는 어모음이죠. 음성모음이죠. 먹다의 경우에는 음성모음이에요. 그래서 명령형 어라를 결합해서 먹어라가 돼요. 근데 잡다 같은 경우에 아가 양성모음이죠. 그래서 어라 말고 아라 양성 여기도 음성 아라가 결합해서 아라가 되는 거. 이런 게 아직 남아있는 모음 조합 현상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을성부사 저기 밑에 보면 종알 중얼 그리고 을태부사 그러니까 음성 상징어를 했을 때 사각상각과 서걱서걱 이런 것들이 모음 조화의 예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밑에 보면 노아 그렇죠. 노아 같은 경우는 오가 양성 모음이니까 아가 있고요. 종알은 오아 양성 중얼은 우어 음성 사각사각 아아아아 네 양성 서걱서걱은 어어어어 음성이죠. 근데 그래서 이렇게 모음 동화를 받고요. 비표준어인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크게 신경 쓸 건 아니지만 알아두면 쓸 때 있는 경우가 있다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우고요. 이제 시간이 많이 됐네요. 끊어갑시다.